바람이라는 것은 기압차에 의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간다. 자,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 불어가는 방향. 불어오는 방향이었죠. 우리가 동서남북에서 방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바다에서 온다면 해풍, 육지에서 불어온다면 육풍. 우리가 실제로 산에서 우리가 부는 바람도 있는데 산풍과 곡풍이라는 것도 있거든. 산에서 불어 내려오는 바람을 산풍이라고. 결과적으로 오는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불어오는 방향 가지고 우리가 풍향을 말하고, 기온과 기압의 일반적인 관계는 반비례 관계죠.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풍향계. 자, 풍향계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그대로 지향해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현재 보면 알려준다면 지금 남서풍이 불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자, 기압. 자, 저기압과 고기압. 물론 이거 문제를 확장시키면 남반구의 문제도 묻기도 하잖아, 맞지? 자, 근데 기본적으로 저기압은 북반구라면 시계 반시계. 반시계였죠? 아니면 요 오른손으로 해도 돼. 자, 저기압은 공기가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들어오는 거지. 그래, 반시계 방향 불어 들어온다. 그럼 공기가 모여들면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뭐 한다? 상승한다.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 만드는 거.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거지. 자, 그런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 수렴한다는 것. 자, 반대로 고기압은 발산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발산하는 것. 자, 참고로 발산한다는 말은 현재 퍼져나간다는 말은 말 그대로 현재 보면 빠져나갈 거니 이걸 채우기 위해서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겠지. 그래서 하강 기류가 형성되고 이 내려왔던 애들이 퍼져간다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된다는 것. 자, 남반구만 확인해 볼게요. 남반구는 저기압 공기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다 들어오는 거지. 북반구든 남반구든 저기압이면 어쨌든 공기는 들어오는 거지. 근데 회전 방향만 다른 거죠. 그래서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고기압 같은 경우에 남반구라면 반시계 방향 불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회전 방향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 구름. 자, 모양에 따라 나누는 게 우리가 층운형과 저운형이 있는 거지. 어쨌거나 지금 구름이라는 건 상승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안정, 불안정? 불안정한 거죠. 근데 저운형이라는 것은 현재 두꺼운 거죠, 맞지? 상승기로 간 거지. 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 좀 더 불안정한 건 누구다? 저운형. 실제는 둘 다 불안정합니다. 구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층운형 만들었단 말은 상승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안정과 불안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됐지? 자, 원래 높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쭉 우리가 제시를 좀 했었지만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 제시했지만 10가지 구름 중에 3가지는 좀 기억하랬지? 뭐 있습니까? 권층운과 난층운과 정난운. 그 3가지였죠. 왜냐하면 이 3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 전선에 나오는 거지. 온대 저기압이 나오는 거지. 자, 갈게. 자, 권층운은 햇무리와 달무리를 만들고 난층운은 지속적인 많은 비를 만들고. 권층운과 난층운뿐만 아니라 원래 이 두 개 사이에 있던 고층운도 있었지. 근데 그걸 잘 언급하지 않지. 어쨌거나 층운형은 요 구름들은 어떤 전선? 온난전선. 앞에 뒤에. 앞이었죠? 그렇지. 앞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정난운은 내유를 동반한 소나기 그리고 우박도 내릴 수가 있는 거지. 이건 한랭전선 앞이야 뒤야? 뒤에. 오케이. 됐죠? 참고로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 실제 여러분도 온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좀 더 높은 애가 먼저 오는 거였지? 그래서 권층운과 난층운 중에 권층운이 먼저 보이는 거고. 됐지? 자, 이게 햇무리, 달무리. 달 같은 경우에 뿌옇게 현재 원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뿌옇게 원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달무리와 햇무리. 정난운. 자, 일기기호. 자, 일기기호를 보게 되면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맞지? 좀 조심해야 될 게 기압만 좀 조심하면 되지. 자, 이제 이건 구름의 양이죠. 참고로 동그라미가 있는 위치가 다 관측소의 위치고 그 관측소 측정했을 때, 관측했을 때 하늘에 얼마나 많은 구름을 채우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25는 뭡니까? 기온이었죠. 그대로 읽으면 되지. 몇 도씨? 25도씨. 밑에 있는 점은? 날씨였죠. 뭡니까? 이 점은? 비였죠, 비. 몇 가지 안 나오잖아, 맞지? 비하고 현재 보면, 자, 비가 강하게 내리는 소나기하고, 그리고 눈하고, 안개하고, 그리고 내유. 비껴 내려오는 거 있지?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맞지? 자, 그리고, 자, 풍향. 이게 관측소이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관측소를 기준으로 이 바람은 방위가 나와 있으니까 어디서 불어왔다? 오른쪽 위니까 북동풍이 되겠지? 그리고 달려있는 이 꼬리들이 풍속을 나타내는 거죠. 자, 삼각형은 얼마? 25. 긴 거는? 5. 짧은 건 2. 기억나나? 얼마든지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기압값인데 이거는 이렇게 8, 6, 7이 나와 있는데 8은 무슨 자리? 10의 자리였지. 6은? 1의 자리고 7이 소수점 첫째 자리였죠?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건데 8, 6, 7이라고 제시된 숫자가 500보다 크면 앞에 뭘 붙인다? 500보다 크면 앞에 9를 붙였습니다. 맞지? 그러면 앞에 9를 붙이면 9, 8, 6, 7 마지막 자리가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 점을 6과 7 사이 찍을 수 있는 거지. 그래, 이 말은 986.7 헥토파스칼. 만약에 제시된 숫자가 500보다 작으면 앞에 뭐 붙인다? 10, 10을 붙이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 128이 나왔다면 10128 된다면 요거는 역시 마지막 자리가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 1012.8 헥토파스칼. 그걸 의미하는 거지. 이것만 조심하면 되지. 남은 10자 남았지? 넘어갈게. 자, 위성 관측에서 원래 위성 관측하면 우리 기상에서 위성 관측하면 원래 과거의 교육 과정에서는 해양까지 관측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나와. 자, 그러면 위성 관측하면 보는 건 뭘 보는 거다? 구름을 보는 거죠. 가시광선과 뭐? 적외선. 자, 가시광선은 구름의 양을 보는 거지. 양이 많을수록 우리가 보면 흑백이잖아, 맞지? 흑백. 색깔이 어떻습니까? 양이 많을수록 하얀색, 흰색이었죠? 구름의 양 또는 구름의 두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양이 많을수록 현재 이 색깔은 흰색으로, 밝은 색깔로 나타난다. 자, 가시광선은 낮이야, 밤이야? 낮에만 볼 수 있는 거지. 우리 눈과 똑같잖아, 맞지? 자, 적외선은 뭘 본다? 구름의 높이. 참고로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무슨 색깔? 역시 하얀 색깔. 근데 원래 구름이 있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전체 대기권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대륙권에만 구름이 있는 거지. 자,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은 거지. 온도가 낮을수록 에너지는 많이 나와, 적게 나와? 적게 나오는 거지.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적외선은 구름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구름이 있다면, 지금 여기 상단이라 했는데, 구름이 있다면 인공위성 위에서 보는 거잖아. 그럼 구름의 윗면을 보는 거지. 그래서 상단이란 말 쓴 거야.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구름의 높이라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구름의 상단의 높이를 말한다. 됐지? 높이가 높을수록 흰색. 자, 기온에 반비례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적외선은 밤에도 볼 수 있죠? 맞지? 자, 넘어갈게. 자, 기단과 전선. 자, 기단은 여러분들 공기 특정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기 덩어리, 공기의 단체를 말하는 거지. 자,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는 기단 뭐뭐 있습니까? 양쯔강, 시베리아, 오호츠크, 북태평양, 적도기단까지. 적도기단은 우리부터 아주 멀지만 우리나라 기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 태풍을 보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5가지 얘기하는 거지. 자, 특정 성질은 온도와 습도인데 온도는 위도, 고위도면 온도가 낮을 것이고 저위도면 높을 것이고. 자, 습도는 수륙 분포지. 만약 바다 위에 있다면 습도가 높을 거고 육지에 있다면 습도가 낮겠지. 그렇게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자, 기단의 종류 쭉 있을 건데, 자, 일단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에, 양쯔강 기단은 봄과 가을에, 오호츠크 기단은 초여름에. 물론 늦여름에도 짧게 나오면 영향 줄 수도 있겠죠. 그대로 여러분들 여름을 기준으로 다 대칭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 될 거고, 적도 기단도 여름 되겠지? 자, 성질 하나만, 시베리아 기단의 성질은 한랭 건조하겠죠? 위에 있으니까 한랭, 육지니까 건조. 자, 북태평양 기단은 온난 다습, 온난 수변, 고온 다습. 그 온난 다습이라는 표현보다는 온난 수변이라 그러고, 그리고 고온 다습이라 표현하는 거지. 같은 말이 되겠죠? 양쯔강은 온난 건조지. 양쯔강 이거 얼마 안 되죠. 그냥 실날같이 흔적면 실 안에 있는 겁니다. 물이 많은 게 아니야. 육지야. 됐지?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쭉 말들이 나올 거고, 자, 영향 미치는 것. 자,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 뭐 한파나 폭설 이런 말들이 나올 거고, 맞지? 사만사원 이것도 뭐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이 말인데 상대적으로 현재 덜 춥다 그 말이죠.
어쨌든 그게 겨울이라서 매일매일 추운 건 아니잖아, 맞지? 좀 더 덜 추운 날도 있는 거지.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겨울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자, 봄. 양조장 기단은 뭐 있죠? 봄. 황사. 그렇지. 또. 봄에 주말마다 비 오고 이런 이야기만 했잖아. 무슨 기야? 이동성 고기압 발달. 기억납니까? 기억하셔야 돼. 자, 오츠케 기단. 팬현상. 높새바람. 자, 그리고 얘와 오츠크와 북태평양. 정체전선, 장마전선 있죠? 됐지? 뭐, 북태평양에 폭염에 열대가 있을 거고, 적도는 태풍이 있을 거고. 됐지? 자, 팬현상. 자,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지만, 자, 원래 산을 넘는 과정에서 여러 단열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어쨌든 공기가 산을 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한다? 건조화되는 것. 참고로 산맥, 동쪽, 서쪽. 그 말이죠. 됐나? 우리 부산 같은 경남 지역은 뭐라 불렀죠? 산맥의 남쪽, 영남 지방이죠? 맞나? 영동, 영서, 영남 아래쪽은. 자, 그리고 충청도에 호수가 많잖아. 그래서 전라도를 뭐랍니까? 호수의 남쪽, 호남 지방. 되겠나? 자, 넘어갈게. 가끔 영동과 영서란 말을 쓰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자, 기단의 변질. 자, 기단의 변질하면 누가 나옵니까? 시베리아 기단. 자, 기단이랑 볼게. 자, 기단은 스스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성질이 변하는 거지. 그래서 확장되면서 위치가 이동하면서 성질이 변하는 거 말하는 거지. 자, 시베리아 기단. 자, 넘으면서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나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바다로부터 가열되고 따뜻한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는 거지. 자, 어쨌거나 가열되면 가벼워지면 뭐합니까? 상승. 안정, 불안정? 불안정해지면서 구름 많이 만드는 거지. 폭설 내리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 좀 전에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불안정해지고 폭설 내린다는 것. 자, 전선. 자, 원래 두 개 공기 덩어리가 만나면, 성질 다른 공기 덩어리 만나면, 만나는 면을 전면이라 그러지? 전면. 이 전면이 땅에 닿은 선을 전선이란다. 됐죠? 자,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오면 온난전선, 찬 공기가 밀고 오면 한랭전선. 뭐, 충운형의 구름이 전선 앞에 있지? 그런 것도 안 해도 되겠지?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밀고 들어오는 것. 자, 이거는 전선의 현재 오면, 자, 뒤로 현재 구름이 형성되어 있는 거지? 자, 밀고 가면서 따뜻한 공기에 떠밀려 올라가는 거였죠? 됐습니다. 자, 폐색 전선은 원래 온대 저기압에서, 자, 앞에는 어떤 전선이죠? 온난. 뒤에는 한랭. 누가 더 빠르다? 한랭이 더 빠르기 때문에 현재 뒤에 있던 게 따라잡아서 현재 합쳐지는 거였지?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거는 현재 보면 당연히 저기압 중심부에서 두 개 전선 사이가 거리가 가까울 거니까 중심부 가까운 것부터 합쳐지겠죠. 자, 이거 예전에 봤죠? 문제 그림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이 그림은 온대 저기압에서 어느 정도 현재 폐색 전선이 발달되어 있는 온대 저기압을 그랬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그 말이죠. 구름이 펼쳐져 있는 것 넓게 얇게 이거는 충운형, 이거는 저운형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거지. 전선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구름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저기압 중심부라는 걸 알아내야 되는 거지. 자, 정체전선 서로 미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장마전선. 자, 구름은 어디 있습니까? 장마전선에 대해서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위쪽이었죠. 맞나? 위쪽이었지. 두 개 공기가 만나면 부딪히면 따뜻한 공기 타고 올라가 버릴 거잖아. 그래서 이 지역에 구름들이 형성되는 거였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기단이 타고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에서 수증기를 공급해줬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 맞나? 자, 온대저기압 잘 알죠? 자, 한대 전선대 파동이나 정체전선 파동. 원래 온대저기압은 기본적으로 원래 정체전선이었지. 이게 파동되면서 생기는 거지. 나중에 문제 좀 나올 거야. 자, 형성 과정만 잘 알면 됩니다. 자, 원래 나란했던 게 이게 파동되면서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는 지역이 생기고 따뜻한 공기 밀고 올라가는 지역이 생기고 찬 공기가 밀고 온 곳은 한랭전선, 따뜻한 공기 밀고 오면 온난전선이었지. 자, 그렇게 쭉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개 지역의 바람의 앞쪽은 남동, 남서, 북서풍. 기억나죠? 그러면 전선의 온난전선 앞쪽, 한랭전선 뒤쪽이라고 했습니다. 자, 에너지원이 뭐였죠? 감소된 위치 에너지 기억납니까? 자, 한랭전선이나 온난전선이나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만나는 거잖아? 무조건 따뜻한 공기 타고 올라가게 돼 있지. 올라가게 돼 있지. 그래서 서로 나란하게 있다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무게 중심이 약간 어떻게 된다? 약간 내려가게 돼 있죠. 같은 부피라도 밀도 큰 놈이 아래쪽에 내려갔기 때문에 약간의 무게 중심이 내려가게 돼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 이게 에너지원이 된다 그랬죠? 됐나? 자, 어떤 공기가 상승한다고? 따뜻한 공기가. 자, 따뜻한 공기는 자, 이 세 개 지역 중에 이 가운데밖에 없지. 여기 있는 공기가 다 올라가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지. 자, 다 올라간단 말은 두 개 합쳐지는 거였죠? 무슨 전선? 그 폐쇄 전선만으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자, 넘어갈게. 이건 쭉 그 내용들이고 정리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대 저기압. 자, 적도 형성 안 되죠? 왜냐면 전향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됐나? 그래서 열대 및 아열대, 자, 수온이 높은 곳에서 형성이 되는데, 자, 에너지 오는 수증기 잠열. 에너지, 요거 여러분들 상태 변화열이었죠?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열대 저기압이 상륙하면 육지로 오게 되면 수증기 공급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지. 그리고 마찰력이 커져가? 크기 때문에 빨리 소멸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급격히 세력이 약화됩니다. 세력이 약화되는 지표, 기압 어떻게 된다? 높아지겠죠? 저기압일수록 강한 거잖아. 풍속은 약해지겠지? 좋아. 자, 구조 기억나죠? 자, 아래쪽은 반시계 방향이겠지? 근데 위쪽은 발산할 거잖아? 발산 퍼져간다. 그러면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방향이죠? 아래쪽에서는 반시계, 위쪽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발산이 일어나는 것. 자, 그리고 중심으로 갈수록 풍속은 증가되다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지? 태풍의 눈에서. 맞나? 근데 기압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지? 자, 넘어가고. 그래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무역풍이나 편적풍 그리고 기압 배치. 기압 배치는 고기압을 피해서 간다. 이게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 참고로 편동풍, 무역풍 영역에서는 자, 북동풍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은 자,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부니까 기본적으로 태풍은 왼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 태풍 기본적으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아래쪽으로 바람이 불 거니까 남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 태풍을 진행하는 데 방해를 줄 거니까 태풍 속도가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자, 북서진하는데 속도는 느리다 그 말이지. 자, 근데 자, 이 전향점, 방향이 바뀌는 이 전향점을 지나게 되면 자, 이제 편서풍 영역을 가게 되면 편서풍은 자, 남서풍이다. 자, 아래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리고 서풍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북동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북동진하게 되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자,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매 시간 동안 현재 같은 주기로 자, 측정 태풍 위치를 잡았을 때 자, 전향점 전에는 속도가 느립니다. 이 정도로 가는 거고, 만약 하루하루 이동 위치를 잡았다면 이 정도의 간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향점을 지나게 되면 급격히 빨라지는 거지. 같은 시간 동안 많이 간 거지. 자, 이거는 과거에 볼라벤과 산바라는 태풍이 왔을 때 경로를 나타내는 건데, 만약 그때 북태풍이 고기압, 이때 세력이 만약 강하다면 태풍 경로 자체가 약간 왼쪽으로 쏠린다 그랬지? 그래서 산바보다는 볼라벤 접근할 때 좀 더 북태풍이 고기압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볼라벤이 좀 더 왼쪽 경로를 가진다는 거지. 자, 위험과 안전반원. 안전반원은 가항반원이라고 하게 됩니다. 가항, 항해가 가능하다. 안전하니까, 바람이 약하니까. 자, 이거는 태풍 자체 바람과 대기 대순의 바람이 합성돼서 나타나는 거고, 또는 태풍 자체 바람과 태풍의 이동 방향. 만약 이동 방향과 바람 부는 방향이 일치한다면 바람 세지겠지?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겁니다. 근데 태풍의 이동 방향은 바로 대기 대순환에 의한 지상의 바람들이지, 무역풍과 편서풍, 이 바람에 의한 거니까 위쪽이나 아래쪽 두 개 표현은 같은 거다. 자, 진행방향 오른쪽들이 위험 바람, 그리고 왼쪽이 안전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도 위쪽에 자, 위에 있는 그림 보게 되면 태풍 자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 자, 부는데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자, 지금 편서풍과 태풍 자체 바람이 일치하기 때문에 풍속이 강한 거다. 자, 파란색은 태풍 자체의 바람, 초록색은 대기 대순환에 의한 편서풍의 방향. 자,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자,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 부는 것과 그리고 편서풍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바람 세기는 부딪혀서 약화되겠지. 그래서 왼쪽은 바람이 약한 안전반환, 오른쪽은 바람이 강한 위험반환.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야.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두 개 풍속이 일치해서 바람이 센 거고, 그렇지만 왼쪽은 두 개 바람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 반대이기 때문에 부딪혀서 약하다는 거죠. 어쨌거나 진행 방향 오른쪽이 위험 반환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관측점의 오른쪽 왼쪽, 이거는 관측점이 태풍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그 말이야. 자, 오른쪽은 위험 발언, 왼쪽은 안전 발언, 그리고 풍향 변화는 오른쪽은 시계 방향, 왼쪽은 반시계 방향. 그래서 태풍 오시면 위험. 태풍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변하고, 그리고 위험 발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진행 방향에 따른 풍향 변화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 있지. 자, 부산에 있을 때 우리가 자, 태풍이 지금 올라갈 것이다. 1번 위치에 있을 때 자, 태풍 자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면 부산은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을 거야. 물론 실제로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을 그리면서 자, 태풍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겠지? 어쨌든 우리는 정확히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지나가면서 풍향 변화의 경향을 찾는 거니까 그대로 쉽게 원을 그려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원을 그리면서 약간 기울어진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때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그 바람 방향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바람 방향의 풍향 변화의 경향만 보겠습니다. 자, 2번 갈게. 자, 이 태풍이 점차 올라와서 2번 위치에 왔다. 그랬을 때 2번을 중심으로 바람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분다. 그러면 2번에 의해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겠지.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 1번에서 2번으로 바람이 변했지? 태풍이 진행하면서 1번에서 2번으로. 그 말은 1에서 2 그대로 돌리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변한 거지. 바로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부산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서울이었다면, 자, 태풍이 서울 지방의 오른쪽, 그러니까 태풍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서울이 왼쪽에 있는 거지. 그럼 왼쪽에 있다면, 자, 1번 위치에 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 거다. 근데 좀 더 2번 위치 가게 되면 바람 또 이렇게 불 거니까 1번에서 2번으로 바람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은 1에서 2. 그 말은 이렇게 돌 거니까 반시계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 됐죠? 실제로 바람이 휴면서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거, 만약 이런 걸 요구한다면 그렇게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변화 경향만 따진 겁니다. 그래서 관측 지점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 그리고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는 거. 자, 폭풍 해일. 자, 태풍이 접근할 때 자, 높게 파도가 치는 걸 우리가 폭풍 해일이라고 그러지. 자, 참고로 태풍 중심 부근은 해수면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은 저기압. 자, 해수면의 누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단면을 보게 되면 태풍이 있다면 해수면은 태풍 중심 부근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육지가 있다면 태풍이 접근한다면 그대로 바닷물이 들린 상태에서 같이 접근한다. 그러면 육지에 현재 높게 물이 들이치게 되겠지. 이런 현상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폭풍의 일은 특히 만조일 때 바닷물 높이가 높을 때 이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겠지. 자, 주요 악기상. 자, 대표적인 게 내우가 있겠죠. 자, 주요 악기상 가장 중요한 게 내우. 자, 천둥과 번개, 소나기를 동반한 것, 그리고 이와 함께 우박이 발생할 수가 있지. 자, 발생은 대기가 불안정할 때, 어쨌거나 정난우를 만든다 말은 상승기류가 강한 것, 공기가 상승한다 말은 움직인다 말은 불안정한 것. 그래서 강한 상승기류 생길 때, 자, 국지적 가열되게 되면 공기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가벼워질 거니까 상승하겠지. 그리고 한랭전선은 경사면, 경계면이 아주 경사가 급하잖아. 그래서 높게 치솟은 정난운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온대와 열대 저기압. 저기압이니까 공기가 상승하겠지. 참고로 내우는 저군, 성숙, 소멸 단계. 자, 저군은 발달 단계라 하기도 합니다. 저군은 발달 단계라 하기도 한다. 자, 저군 단계, 성숙, 소멸 단계. 참고로 저군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만 있고 성숙은
상승과 하강이 다 함께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하강기류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소멸은 하강기류만 존재한 것. 자, 비가 내리는 걸 보게 되면 저군 단계 가장 약합니다. 그 다음 약한 것은 소멸, 그리고 성숙 단계일 때 가장 강하다는 것. 그래서 저군 단계와 소멸 단계를 비교했을 때 일단 성숙 단계는 가장 강한 거고, 저군 단계와 소멸 단계를 봤을 때도 자, 저군 단계가 가장 약하다는 것. 자, 성숙 단계 때는 자, 비가 강하기도 하지만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지만 천둥과 번개가 잘 일어나고, 그리고 우박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저 우박. 저 우박은 자, 강한 상승기류 때문에 자, 상국에서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가 내려오다가 다시 상승기류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얼음이 들러붙는. 그래서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껍질이 한 겹 한 겹 붙으면서 자, 잘랐을 때 그 단면이 층상 구조를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충분히 크게 커지게 되면 낙하하는 거죠. 그 단면이 층상 구조를 가진다. 자,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거고, 폭설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이 내리는 거고, 강풍은 14m/s 이상으로 자, 강풍은 14m/s 이상으로 10분 이상 비가 자, 바람이 불 때 우리 강풍이라 그러지. 자, 황사는 자, 중국이나 몽골 지역 사막 지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모래바람이 날아오는 건데, 참고로 자, 중국의 몽골 지역에 일단 모래를 포함한 공기들이 상승이 되는 거니까 자, 이때는 자, 중국과 몽골 지역에는 저기압이, 그리고 이게 그대로 편서풍 따라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나라 쪽에 뿌려주려면, 지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나라 쪽에는 하강기류 발달할 때, 고기압이 발달할 때 잘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중국, 몽골 지역은 저기압, 우리나라 쪽은 고기압이 발달했을 때 피해가 크게 된다. 자, 황사의 모습이죠. 자, 황사가 자, 중국이나 몽골적인 사막으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오는 경로를 표현한 거고, 마찬가지 자, 중국 쪽, 몽골 지역은 저기압 상승하게 되고, 이것들이 편서풍 따라서 이동되어 왔다가 고기압 발달을 우리나라 쪽에 흩뿌리게 된다는 것. 자, 1번. 자, 그림 가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 우리나라 부근 가시영상과 지상 일기도. 자, 가시영상은 구름의 양, 구름이 두께를 알 수 있는 거지. 참고로 양이 많을수록 두꺼울수록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구름 두께는 AB 지역 두께를 물어봤으니까 흰색일수록 더 두껍겠지. 그래서 A가 더 두껍다. 맞고, A 지역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는 주로 전선 남쪽에 위치한 기단 공급. 자, 지금 전선을 보게 되면 정체전선, 장마전선이다. 우리나라 장마전선은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부딪혀서 생기는 건데, 참고로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이 저위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겠지. 더 따뜻한 공기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되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자, 상승하면 구름을 만들 거니까 결과적으로 북태평양 기단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 만든다. 그러면 구름 만드는 수증기는 북태평양 기단에서 공급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B지역 지상의 남풍 계열 바람. 자, B지역은 북태평양 기단 쪽으로서 남쪽에서 북상하게 될 거니까 북쪽으로 바람이 불 거니까 밀고 올라갈 거니까 남풍 계열 바람 맞겠지. 자, 2번. 자, 어느 날 21시 우리나라 주변 지상 1기도를 자, 그리고 각 21시부터 14시간 동안 관측소 A, B 한 곳을 관측한 기온, 기압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게 실선이든 점선이든 누가 기온인지 기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시간 동안 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나 또는 기압이 급격히 변했지. 참고로 전선을 통과할 때 전선을 기준으로 공기 성질이 확 바뀌기 때문에 기온과 기압이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온이든 기압이든 어떤 자, 이 시간 동안 변화가 생겼다는 거지. 자, 그러면 전선을 통과했단 말이고, 자, 근데 온대 저기압은 편서풍을 따라서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자, 이 온대 저기압이 이동할 때 전선을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은 A와 B 중에 B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자, 나와 같은 변화가 생기는 곳은 바로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B는 차후에 온대저급이 지나갈 때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될 거니까 한랭전선을 통과한단 말은 찬 공기가 들어올 거니까 기온은 감소하고 기압은 반비례 관계에 따라 증가할 거야. 그래서 실선이 기온, 그리고 점선이 기압이 되는 거지. 자, 가에서 A 상층부에는 주로 층운형 구름. 자, A는 한랭전선 뒤쪽이니까 저군형이겠죠? 자, 틀렸고. 자, 나는 B의 관측 자료 맞고. 자, 나의 관측소에서 기억 기간 동안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자, 참고로 B, 현재는 바람 방향은 자, 남서풍이 불겠지? 그리고 시간 지나서 한랭전선을 통과하고 나면 자, 북서풍이 불 겁니다. 그러면 B 지역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자, 시계 방향으로 변화가 생기겠지?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 자, 3번. 자, 태풍 영향받은 우리나라 관측소 AB 나와 있고 시간은 T1에서 T5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 보면 아주 급격히 많이 지속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거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풍향이죠. 맞지? 자, 그리고 현재 보면 가장 유선적으로 현재 보면 변화가 쉽게 나타나는 게 바로 기압이었지. 태풍이 접근하면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기압은 떨어졌다 다시 상승하게 돼 있지. 그래서 나머지 현재 A가 기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T1, T4 동안 A는 위험 반응, B는 안전 반응. 위험 반응이란 말은 일단 이건 풍향 변화 가지고 따질 수가 있겠지. 자, 위험 반응은 시계 한시계,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 그리고 안전 반응은 반시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처음에 북풍이 불다가 북동에서 나중에 동풍이 불 거잖아, 맞지?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동풍에서 현재 남동에서 남풍이 부는 거잖아. 그러면 둘 다 이거 시계입니까, 반시계입니까? 둘 다 시계 방향이죠. 둘 다 시계이기 때문에 현재 보면 위험 반응 되겠지. 자, 태풍 중심 가장 가까운 통관 시각은 A가 B. 자, 가장 가깝단 말은 가장 기압이 낮을 때를 말하겠지. 그러면 이때. 그러면 현재 관측소 A가 더 D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리고 T4에서 T5 동안 A, B 기온은 상승한다. 지금 이거는 기온 변화 보면 될 거잖아, 맞지? 보게 되면 기온이 지금 점선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넘어갈게. 4번. 자, 가는 기단의 발원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 자, 나는 두 가지 모양의 구름 나와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 위의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 자, 따뜻한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가 따뜻할수록 현재 보면 증발이 활발한 거지. 자, 그리고 따뜻한 바다니까 공기 덩어리가 이동할 때 현재 하부가 가열이 일어날 겁니다. 자, 증발에 의해서 수증기가 공급되었고 가열에 의해서 가벼워지면 밀도가 작아지면 상승할 거고 상승만 하면 구름을 만들 건데 자, 수증기 공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름들이 잘 만들어지겠지. 자, 그리고 자, B 같은 경우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자, 온난한 기단이 찬바다를 지난다. 그러면 냉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자, 참고로 냉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 우리가 차가운 음료수를 냉장고에서 꺼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음료수 주변에 물방울이 생기지. 자, 이게 뭐냐면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존재하는데 자, 이 수증기가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양을 포화 수증기 양이라 그래요. 근데 이 포화 수증기 양은 온도에 비례를 합니다. 자, 근데 차가운 음료 주변은 온도가 낮겠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증기를 많이 못 가져. 수증기를 많이 못 가지니까 내뱉어내겠지? 그렇게 해서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거지. 수증기를 존재하지 못하고. 이렇게 물방울 맺힌 것이 바로 그렇게 음료수 주변에 물방울이 방울져 보이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바로 구름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온난한 기단이 냉각되게 되면 수증기를 많이 못 가지고 있으니까 내뱉어내서 응결이 발생해서 현재 구름들이 또는 안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밑에 나에서 스몰 a와 스몰 b가 있다면 각각 자, 라지 B 구름이 잘 만들어지는 건 자, A 경우가 될 거고 그리고 현재 조금의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 응결이 조금 일어나서 생기는 것은 스몰 A가 되겠지? 그래서 라지 B 지역은 스몰 A가 될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라지 A 지역에는 스몰 B와 같은 종류의 구름, 맞는 말이지? 자, 라지 A와 라지 B 지역에서 기단은 발원지보다 온난하고 수빈해진다. 참고로 자, 발원지보다 온난하고 수빈해진다. 자, 둘 다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수증기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수빈해지는 건 맞습니다. 많지만 자, 스몰 a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라지 b 같은 경우에는 찬바다를 지났으니까 한랭해지는 거지. 그래서 한랭 수빈이 되겠지. 자, b는 자, 디귿 라지 a 지역이 라지 b 지역보다 강수 확률이 높다. 왜냐면 구름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구름이 두껍게 형성되었으니까 강수 확률은 높겠지. 자, 5번 자, 우리나라 주변 초여름 일기도 지금 장마전선, 정체전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남쪽에 동서방향 위치한 전선은 회색전선이 아니라 정체전선, 장마전선이 되겠지. 참고로 위쪽에는 오호츠크의 기단, 그리고 아래쪽에는 북태평양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이 남쪽으로 아래로 밀고 북태평양 기단이 위쪽, 북쪽으로 밀 겁니다. 서로 부딪혀가지고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거지. 자, 라지 A, 자, A 기단, B 기단보다 공기 밀도가 크다.
참고로 자, A 기단은 좀 더 고위도에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한랭하지? 한랭하다는 말은 좀 더 밀도가 크겠지. 그래서 공기 밀도가 크다는 말을 쓴 겁니다. 자, 기온의 밀도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니까. 강수구역은 대체로 전선 경계의 북쪽보다 남쪽이 아니지. 전선에 대해서 어쨌거나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만나게 되면 자, 좀 더 가벼운 따뜻한 공기인 북태평양 기단 공기들이 상승하게 될 거야. 오츠카 기단 공기들을 타고 올라가서 상승하면서 구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구름은 자, 전선에 대해서 북쪽, 위쪽에 형성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강수 역시 전선에 대해서 위쪽, 북쪽 지역에 일어나겠지. 자, 6번. 자, 그림 가나는 하루 간격으로 작성된 우리나라 주변 일기도 순서 없이 나타낸 것. 자, 그러면 지금 온대 저기압이 있는데 온대 저기압이라는 공기 덩어리는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움직일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럼 좀 더 왼쪽에 있는 것이 앞선 시간이 되겠지. 자, 그러면 나가 또 왼쪽에 있기 때문에 나가 전, 그리고 가가 후가 되는 거지. 자, 기억. 가보다 나가 먼저 관측된 것 맞는 말. 자, 가의 ABC 중 내우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자, 내우는 자, 정난운이 있는 곳. 바로 정난운 한랭전선의 뒤쪽이 되겠지? 바로 A가 되겠지. 맞는 말. 자, 우리나라 지나는 온대 저기압 세력. 자, 저기압의 세력은 말 그대로 저기압성이 강할수록 세력이 강한 거지. 그래서 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겁니다. 자,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저자라 적혀 있는 곳 바깥쪽이 바로 천 등압선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천보다도 약간 더 적을 겁니다. 그런데 가 같은 경우에는 천이 있고 그리고 안에 또 동그라미가 선이 하나 더, 등압선이 하나 더 있지. 그 말은 이 값은 등압선 간격은 사칙 형성되는 거니까 996이겠지.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 저기압은 996 헥토파스칼보다 더 낮은 기압을 가지겠지. 자, 기압에 반비례한다는 것.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림은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관측한 풍향, 풍속, 기압 나타낸 것. 자, 우리나라 전선 동반한 저기압. 참고로 자, 열대 저기압, 태풍은 열대 저기압으로 전선을 동반하지 않지. 참고로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바로 온대 저기압이지. 그래서 이 태풍과는 상관없다. 자, 관측소 태풍 안전반원에 위치하였다. 자, 관측소는 태풍의 안전반원. 그 말은 태풍에 대해서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 말이지. 오른쪽은 자,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럼 풍향 가지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풍향 변화를 보게 되면 참고로 지금 먼저 북동풍이 불었다가 북풍이 불고 북서풍이 부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변화 경향은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반시계 방향이면 자, 안전반은 진행방의 왼쪽. 맞는 말 되겠죠? 자, 태풍 중심 관측소에서 가장 근접했을 때 태풍 중심 기압은 964다. 자, 가장 근접했을 때가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가장 기압은 낮게 나타나겠지. 측정된 기압을 보게 되면 가장 낮게 관측된 16시부근 이때 기압 값은 따져보게 되면 968과 964이니까 964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 가장 기압 낮은 게 바로 964로 측정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태풍의 중심 기압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가 지금 가장 근접했긴 근접했지만 중심이 여기 딱 이때 이 지역의 중심, 자, 태풍의 중심이 지나갔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 자, 그리고 만약에 중심이 지나갔다면 태풍의 중심은 태풍의 눈이 존재한다. 그 말은 자, 구름도 잘 존재하지 않지만 약간 하강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풍속이 다시 약해지는 곳이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16시의 풍속은 가장 강할 때지. 그 말은 태풍의 중심을 지나진 않았지. 중심 기압이 964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지. 자, 8번. 자, 지금 네오의 발달 단계 나와 있는데 자, A, B, C 중에 제일 첫 단계 누구지? 발달 단계, 적은 단계는 C가 되겠죠? 상승 기류가 있는 것. 그래서 적은 단계 또는 발달 단계. 자, 두 개 같이 있는 거 성숙, 하강 기류 있는 게 소멸. 자, 그러면 네오 발달 단계는 C, B, A 맞겠지? 자, 집중호우나 낙뢰에 의한 피해는 A보다 B. 어쨌거나 집중호우나 비가 많고 낙뢰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성숙 단계였죠? 자, C보다 B에서 나는 우박은 성숙 단계 잘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참고로 강수가 가장 약한 건 자, 9번. 자, 황사 발원지하고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온대 저기압이 이동해 온 방향 분포를 순서 없이 A, B로 나타낸 것 돼 있잖아. 맞지? 자, 그런데 온대 저기압도 역시
공기 덩어리, 저기압인 공기 덩어리로서 편서풍 따라 오는 거잖아. 황사 역시 편서풍 따라 오는 거지. 그러면 온대 저기압이 오는 방향과 요 황사 오는 방향, 이 두 개 일치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지. 자, 문제 볼게. 자, 그래서 전체적인 바람의 경향 보면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약간 더 위에 있잖아, 맞지? 그리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약간 아래쪽으로 좀 치우쳐 있잖아. 그러면 바람의 방향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황사가 오려면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 거지. 약간 우리보다는 좀 더 고위도에 있는 애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두 개 A와 B 중에 점선과 실선 중에 누구여야 된다? 점선일 때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분명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B가 된다. 그 말이죠. 됐지? 자, 그러면 황사 편서풍 영향 받아 이동하는 거 맞는 말이죠? 맞고. 자, 황사가 발생했을 때 온대 저기압 이동 방향 분포는 A. A가 아니라 누구다? B가 되겠죠? 일치하는 건 약간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중국 몽골에 사막화 진행되면 훨씬 더 잘 일어날 수밖에 없지. 여기는 이제 사막화된 지역에서 상승해서 오는 거니까. 자, 넘어갈게. 자, 10번. 자, 온대저기압 동반대 전선 통과돼 있는데 지금 봐봐. 시간이 9시, 12시, 15시가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변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자, 그런데 원래 온대저기압 왔을 때 어떤 바람이 먼저 불죠? 남동이죠. 남동, 남서, 북서가 불게 돼 있잖아. 근데 얘는 지금 풍향 변화가 일어났단 말은 어쨌거나 지금 온대저기압 지나면서 전선을 지나면서 풍향들이 막 변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경향과 다르잖아, 맞지? 자, 이건 뭐다? 이거는 북반구, 남반구? 남반구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게 북반구의 모습이잖아, 맞지? 이게 우리가 배웠던 북반구. 근데 남반구는 뒤집어져 있는 이 형태잖아. 됐나? 지난번에 북반구와 남반구를 말할 때, 자, 남북 방향만 변한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 무슨 바람이라고? 원래 북반구라면 남동풍이었지. 이게 남북 바뀐다 그랬지? 그래서 무슨 바람 분다고? 북동풍이. 자, 남서풍은 뭐로 바뀝니까? 북서풍으로 되는 거죠. 자, 북서풍은 남서풍으로. 남북만 바뀐다 그랬어. 남반구는. 됐나? 그래서 현재 보면 이 바람들 현재 이렇게 분다 그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현재 남반구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됐지? 남북만 바뀐 거야 다. 됐죠? 자, 9시에서 12시 사이에 관측 지역에 소나기가 내렸을 것이다. 9시와 12시 사이. 자, 그러면 9시와 12시 사이에 지금 하나가 전선이 지나갔지? 무슨 전선이 앞에 있습니까? 온난전선이. 그러면 온난전선 지나면 날씨가 맑아지는 거지. 원래 온난전선 앞쪽에 충운용이 있어서 이슬비 내리다가 이제 날씨가 맑아지는 거죠. 자, 온대저기압 중심 관측 지역의 남쪽을 통과한다. 자, 전선이 통과하려면 관측장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저기압이 그대로 지나가게 되면 이 관측지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는 거지. 아래쪽은 남쪽. 됐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자, 갑니다. 자, 태풍. 우리나라 통과하는 동안 태풍 세력은 점차 강해졌다. 자, 세력할 수 있는 게 중심부의 풍속이나 기압이잖아? 기압 나와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기압 어떻게 됐죠? 높아졌지. 그 말은 세력이 약화된 것. 자, 구름 응결열이 무슨 말이야? 잠열. 자, 수증기 누가 더 에너지가 많죠? 수증기지? 자, 응결이란 말은 물방울 맺히는 거지. 수증기가 물방울 되는 거지. 그 말은 열을 방출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방출이죠? 자, 이런 거야. 수증기 가진 공기가 상승했어. 그럼 구름 되겠지. 그리고 응결되면서 구름 막 만드는 거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열을 막 배출하는 거지. 그럼 주변을 다시 데우겠지? 공기를 데우면 따뜻하게 만들면 가벼워지면 무거워져? 가벼워지면 또 뭡니까? 그래서 상승기로 간 거지. 이게 태풍 에너지원 이야기를 하잖아. 작은 과정은 이 과정이죠. 자, 그러면 수증기가 물되면서 발생할 건데 그럼 수증기는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 위치를 잡아줘야 돼. 이거 위도 경도가 나와 있는데 이걸 활용하라 그 말이지. 그러면 지금 6시와 15시. 자, 위도와 경도 나와 있는데 위도 경도 잡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6시에는 현재 이 위치야. 바다 위에 있죠? 근데 지금 15시 따지게 되면 위도 경도 따지게 되면 이 위치입니다. 육지 위에 있지. 어디가 더 수증기를 받기 좋겠어? 바다 위가 되겠죠? 그래서 면 바다 위일 때 6시일 때 에너지 공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지. 자,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부산. 자, 이렇게 지나갔다 그 말이잖아. 부산은 진행 방향 오른쪽 왼쪽? 오른쪽. 위험 안전? 위험. 재빈아. 자, 넘어갈게.
자, 12번 우리나라 발생할 수 있는 악기상 나와 있고 가나다 모두 정난은 생성. 자, 가나다 내우나 집중호우나 폭설이 다 정난은 맞죠? 자, 가나 모두 태풍보다 규모가 큰 현상. 자, 태풍은 우리나라 한 번도 다 덮을 정도지. 수백 킬로미터 거의 1000킬로미터 전후야. 됐나? 근데 내우나 이런 애들 해주면 집중호우 이 정도 됩니까? 우리 한반도 전체적인 집중호우 내리는 거야? 그런 일 없지? 참고로 이들 해주면 커봤자 100km 다 안쪽입니다. 커봤자. 최대가 거의 100km야. 100km 안쪽. 그럼 당연히 규모가 작다는 거고 뭐 이 수치를 몰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 맞지? 자, 서해안 기단 변질로 겨울철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발생할 수 있다. 폭설은. 맞는 말이지? 자, 라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자, 라, 폭풍, 해일. 폭풍, 해일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야? 저기압이지. 바로 공기가 흔들면 기압이, 기압. 공기 압력이 작아서 물이 많이 올라오는 거지? 물. 바닷물이 올라온 건 물. 기압, 공기. 그래서 수권과 기권. 두 개 상호작용이 하는 겁니다. 됐나? 자, 넘어갈게. 자, 13번. 자, 같은 시각에 기상위성 쭉 나타냈는데 참고로 뭘 했냐면 A에는 고도가 높은 곳에 얇게 생성되는 권충은 발달했다. A에는. 자, 얇단 말은 만약 가시광선을 봤다면 어두워 밝아? 좀 어둡겠죠. 그런데 권충은 높은 구름이야, 낮은 구름이야? 높은 구름이지? 그러면 현재 적외선을 봤다면 밝게 나타나는 이게 바로 적외영상 된다. 그 말이죠. 됐지? 권충은 높은 구름이니까. 밝게 나타났다 말은 적외영상. 그래서 가가 가시영상. 자, 됐고. 자, 두 영상은 햇빛 영향 최소화하기 위해서 밤에. 자, 가시영상은 밤에 촬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보였잖아. 근데 만약에 밤에 찍었다면 이거는 깨끗하게 나옵니다. 지도는 다 나오고. 지도까지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지도는 다 나와 있고 구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어. 자, 구름 최상부 발달되는 적외선은 A가 B보다 강하다. 자, 지금 적외선의 세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자, 적외선 세기는 온도가 높을수록 강할까, 약할까? 적외선 세기는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세기는 온도가 높을수록 강한 거지. 됐나?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누가 더 높지? A가 더 높은 거지? 온도가 더 낮다, 그 말이지. 온도가 더 낮으면 에너지는 약하겠지. 됐나? 자, 높이의 온도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이 적외선 세기는 온도에 비례하는 거고. 자, 집중호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C가 B보다 높다. C, B. 지금 C와 B를 보게 되면 B는 어느 두께를 가지고 있지만 C도 두껍지? 근데 C는 높이까지 치솟아 있잖아. 그럼 아주 두꺼운 구름이라는 거지? 그러면 현재 집중호우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됐나? 14번. 해볼게. 14번. 나머지도 안품 같아서. 여러분, 강수라는 게, 잠시만. 강수라는 게 물만 생각하는데, 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비만 말하면 강우라 그래. 물은 강설이라고. 그래서, 녹아서 어쨌거나 물이 될 수 있는 형태를 총 합친 게 강수야. 그러니까 강수는 모두 다 말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1월이잖아, 맞지? 1월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수는 뭘까? 이거 눈을 말하는 겁니다. 눈. 되겠나?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눈이 서해안에 많이 내렸다 그 말이죠. 바로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자, 문제 갈게. 요거만 풀게. 자,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의 불안정한 기층, 불안정하단 말은 상승한다 그 말이죠. 그럼 구름을 많이 만들 수 있고 지금 많은 강수가 생겼잖아, 맞지? 맞는 말 되겠죠. 자, 4일 0시 우리나라 동쪽보다 서쪽의 기압이 높다. 자, 참고 봐봐. 이거는 기단의 변질 그랬지? 자, 시베리아 기단은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고기압. 그러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돼서 온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고기압이 접근할 거니까 그 말은 왼쪽이 서쪽이야, 동쪽이야? 서쪽. 이쪽은 고기압 되겠죠. 됐나? 그걸 말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강수량이 가장 많은 날이 평년보다 가장 춥다. 강수량 가장 많은 날은 현재 보면 3일이 되겠죠? 근데 대체로 보면 이 점 자체가 위에 있잖아, 맞지? 가장 춥다는 말은 안 맞지? 됐나? 자, 15번. 자, 15번 보게 되면, 지금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온대저기압 주요 이동 경로가 나와 있는데, 자, 갑시다. 온대저기압에 의한 서울에서의 풍향 변화. 원래 온대저기압 하면 앞쪽에는 무슨 바람? 풍향이 남동, 그 다음
남서, 북서로 변하고 있잖아. 맞지? 전선이 통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풍향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2번을 보게 되면 원래 기본적으로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에 서 서에서 동으로 가게 돼 있잖아. 맞지? 그 지나면서 풍향 변화 생기는 거지? 근데 2번은 이미 벌써 우리나라 오른쪽, 이미 벌써 지난 위치에 있잖아. 그럼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이곳은 보면 거의 대부분 자, 한랭전선 뒤쪽이니까 거의 서풍밖에 안 불겠죠. 영향 거의 없습니다. 자, 온대저기압 발생한 횟수는 2월이 1월보다 많다. 지금 횟수를 보게 되면 그대로 여기 나에서 봤을 때 그냥 많은 게 누구냐 그 말이잖아. 그래서 지금 짙은 색깔이 많기 때문에 2월이 많다는 거고 정체전선 형성되는 위도. 자, 온대저기압은 제일 처음 어떤 모습이라고? 온대저기압 처음에? 자, 온대저기압 형성은 원인은 한대전선대의 파동 또는 정체전선의 파동이었죠? 맞나? 정체전선이 있는 곳에 생기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온대저기압의 생성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위도가 낮다는 말은 누굽니까?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지? 됩니까? 그러면 5번에서 지금 세 개 중에 지금 따져봤을 때 가장 많은 것 언제다? 세 개 중에 가장 많은 건 1월인 걸 알 수가 있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됐나? 넘어됩니까? 넘어갈게. 자, 16번. 이것도 확인만 좀 하자. 자, 어느 날 전선 형성된 8시 강수구역 쭉 나와 있는데 강수구역이 가로로 쭉 펼쳐져 있잖아. 맞지? 이건 뭡니까? 무슨 전선? 정체전선, 장마전선이지. 맞지? 자, 그러면 장마전선. 원래 이 구름 영역, 강수 영역이 있다면 이건 구름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구름의 아래쪽에 원래 전선이 있는 거잖아. 이 전선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내후에서 세 가지 발달 단계. 원래 발달, 성숙, 소멸이 있다면 이건 소멸 단계가 되는 거지. 됐지? 하강 기름에 있으니까. 자, 가에서 전선은 기역 지점보다 북쪽에 형성. 자, 전선은 기역이 아래쪽이 되겠죠? 현재 강수구역이 아래쪽, 구름이 아래쪽이 될 거니까. 자, 나는 다의 단계 동반되는 대표적인 현상을 표시한 것이다. 자, 참고로 지금 나가 뭐라 했냐면 천둥과 번개라 그랬지? 천둥과 번개 그리고 우박까지 가장 활발한 건 성숙 단계라 그랬지? 이거 아니겠지? 자, 이날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영향 미치는 고온 다습한 기단. 자, 세력은 오전보다 오후에 약하다. 자, 아래쪽에 있는 게 누구지? 어떤 기단이야?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개의 기단 중에 오측의 기단이 힘이 세면 밑으로 내려갈 거고 북태평양 기단이 힘이 세면 위로 올라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시간의 흐름이 지금 위쪽, 자, 색깔이 점점 짙어지는 거잖아. 근데 색깔이 짙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아래로 내려갔죠?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갔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오측의 기단이 세력이 세져가지고 밀고 내려왔다 그 말이 되겠지?